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과일, 바로 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과 봄철만 되면 마트나 과일 가게에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과일이죠. 하지만 딸기와 관련해서는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딸기를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흔히 듣는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입니다. 딸기는 당이 많아서 살찌는 과일이다. 겉보기엔 달고 특히 겨울철 딸기는 당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딸기를 멀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실제로 딸기 10개는 약 150g 기준 칼로리는 약 45칼로리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무게의 바나나가 130칼로리 내외인 것을 생각하면 딸기가 얼마나 저칼로리인지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또한 딸기는 당지수도 낮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과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까지 좋아 다이어트 간식으로는 오히려 훌륭한 선택입니다. 결국 딸기가 살을 찌운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오해일 뿐이며 적당히 섭취하면 체중 관리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오해는 딸기는 냉장고에 오래 두면 안 된다. 물론 딸기는 수분이 많아 상하기 쉬운 과일이지만 보관만 잘하면 4일에서 5일 정도는 충분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을 깔아 습기 제거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곰팡이 발생이나 눅눅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꼭지가 붙어 있는 딸기가 훨씬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니 구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단 먹기 직전에만 씻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에 닿은 딸기는 빠르게 무르기 때문에 보관력이 떨어집니다. 차갑게 보관한 뒤 바로 먹으면 풍미도 유지되고 식감도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딸기를 많이 먹으면 속이 차가워진다. 딸기는 찬 성질의 과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정량 섭취했을 때 속이 차가워지거나 설사를 유도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개에서 15개 정도는 누구나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거나 찬 음식에 예민한 분이라면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아이에게 줄 때는 체질을 고려해 처음에는 양을 조금만 주고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과식에 대한 경고일 뿐 딸기 자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딸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지만 사실 딸기는 맛 이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가득한 과일입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압도적인 비타민C 함량입니다. 비타민C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딸기를 먹으면 피부가 한층 매끈하고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항산화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입니다. 딸기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 속도를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폴리페놀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 아니라 혈관과 세포가 건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건강과 혈압 개선 효과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딸기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도와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걱정되거나 짠 음식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딸기는 아주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개선과 변비 예방입니다. 딸기에는 수분이 매우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를 먹으면 변의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장 내 환경이 개선되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과일을 잘 먹지 않는 분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과하게 달지 않고 부담 없는 딸기를 통해 편안한 장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딸기는 칼로리가 매우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게다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저당지수 과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연유나 생크림 등 추가 열량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효능은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입니다. 딸기의 향에는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아로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완화와 감정 안정에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달콤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은 먹는 즐거움을 주면서 심리적인 만족도 역시 높여줍니다. 그렇다면 30일 동안 꾸준히 딸기를 섭취하였을 때의 몸의 변화는 어떨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피부가 달라집니다. 딸기 한 줌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피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딸기를 매일 먹으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칙칙함이 사라지고 피부 탄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마치 피부가 안에서 환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자외선이나 피로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는 분들은 더욱 효과를 크게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변화, 피로가 줄어듭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피로를 만드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꾸준히 먹으면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저녁 피로가 예전만큼 쌓이지 않으며 운동 후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 변화, 장이 편안해집니다. 딸기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돕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변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컵 정도 꾸준히 먹으면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내 환경이 안정되면서 더부룩함이 줄어듭니다. 과일을 잘 못 먹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장 건강이 쉽게 개선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변화,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덕분에 꾸준히 먹으면 붓기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체중 관리가 쉬워집니다. 딸기 10개의 칼로리는 약 45칼로리. 30일 동안 간식을 딸기로 바꾸면 단 음식 욕구가 자연스럽게 줄고 과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과자를 먹던 습관을 딸기로 바꾸면 복부 지방 감소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딸기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나 잔염증에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으면 감기에 잘 안 걸리고 목이 자주 칼칼하던 분들도 증상이 줄며 상처 회복도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변화, 몸의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딸기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딸기와 최고의 궁합 음식 세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궁합 음식,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딸기와 요거트는 말 그대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맛은 물론이고 장 건강 개선과 다이어트 효과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딸기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가득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장 안에서 유익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장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딸기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변비가 완화되고 더부룩함이 빠르게 사라지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신 딸기와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 하루 전체가 훨씬 가볍고 소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합 음식은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입니다. 딸기의 상큼한 맛과 견과류의 고소한 맛이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과가 정말 뛰어난 조합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이 들어있어 세포 손상과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피부 탄력과 피부결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이 개선되며
지방 흡수가 억제되어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고 싶다면 딸기를 손바닥만 한 양의 아몬드나 호두를 함께 드셔보세요. 피부가 맑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합 음식은 다크초콜릿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딸기와 다크초콜릿은 건강 면에서도 뛰어난 궁합입니다. 다크초콜릿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한데요. 딸기의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기분까지 안정시키는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70% 이상 다크초콜릿 한 2조각과 딸기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높아져 군것질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와 함께 먹으면 영양 효과가 떨어지거나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딸기에 설탕 찍어 먹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조합은 딸기의 장점을 거의 다 없애버립니다. 딸기에는 원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이 영양소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 설탕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딸기 자체가 가진 낮은 혈당 지수 장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게다가 설탕을 먹으면 포만감은 짧아지고 단맛만 계속 당기게 되어 결국 다이어트에도 큰 방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생딸기 그대로 혹은 요거트처럼 건강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두 번째는 휘핑크림입니다. 딸기 위에 휘핑크림 올려 먹는 디저트. 하지만 건강 관점에서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휘핑크림은 포화지방과 당이 매우 높고 칼로리 역시 상당합니다. 여기에 딸기의 산미까지 더해지면 위가 약한 분들은 속 쓰림이나 더부룩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딸기의 가벼운 맛과 영양을 휘핑크림의 무거움이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에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혈당도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딸기를 디저트로 먹고 싶다면 휘핑크림 대신 그릭 요거트나 리코타 치즈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딸기와 우유 조합은 겉보기엔 건강한 느낌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딸기의 핵심 영양소 비타민 C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과 결합하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유는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딸기의 산미와 만나면 더부룩함이나 트림이 생길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약한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고 싶다면 우유보다 요거트나 발효유가 훨씬 더 잘 맞습니다. 다음은 딸기를 먹을 때 꼭 기억해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 시 속 쓰림복통 가능. 딸기는 산도가 있는 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늦은 밤 야식처럼 먹는 것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딸기는 대표적인 히스타민 유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평소 알레르기가 있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 주변 따가움, 입술 붓기, 두드러기, 목이 간질거리는 느낌,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교차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혈당이 높은 사람은 과다 섭취 주의.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당이 낮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과일에 비해 낮다는 것이지 무제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일이라는 특성상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 중인 분들은 하루 한 주먹 정도 약 100에서 150g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 주의. 딸기에는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투석 중인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져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 저림 근육 경련 불규칙한 맥박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섭취량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딸기를 드실 때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리시면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